네, 오늘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도 또 종목을 또 찾아야겠죠.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의 한상혁 차장과 함께하는데요. 이분이 그래도 조금 하시는 분입니다. 과거의 경력을 봤을 때. 자, 먼저 이 질문 먼저 드리고 싶어요. 저번에 말씀해 주신 종목 먼저 좀 AS 비슷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. 오늘 외국인이 원준이라는 종목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원준이 이렇게 급등나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몇 퍼센트 올라가고 있습니까? 아까 12%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원준 지금도 한 13%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? 글쎄 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특별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는데요. 아무래도 뭐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뭐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무상증자와 관련된 이벤트가 분명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아하.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뭐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 중에 가장 유력한 종목을 꼽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 2차 전지 이 장비 쪽의 성장성과 그리고 무상증자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웃퍼폼을 좀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뭐 들고 계신 분은 기분 좋으실 테니까 축하드리고요. 자, 그런데 저는 한상혁 차장을 항상 뵐 때 이런 종목을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. 오늘도 원준과 같이 이렇게 좀 뭐 급등을 바라는 거 아니지만 좋은 슬슬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펀드멘탈이 강하고 성장성이 좀 있는 종목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. 자, 오늘 유망주는 어떤 것입니까? 진짜 요즘 시장이 무척 어려워서요. 네.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장성이 좋고 시장에서 매우 좋아할 만한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동훈아나텍입니다. 동훈아나텍이요. 그 요즘에 동훈아나텍이 주가가 조금 남다르긴 하던데. 그렇죠. 예. 네, 분명히 시장 지수 대비해서는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. 네네. 그럴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. 오늘 동훈아나텍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 포인트 얘기해 주세요.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턴어라운드인데요. 동훈아나텍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반도체를 설계 개발하는 팹리스 업체예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오토포커스라는 그런 칩이라든지 그 손떨림 보정 장치를 만드는 회사죠. 이게 이쪽에서 매출이 거의 한 80%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. 그 스마트폰 업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최근에 뭐 중국 쪽에서의 락다운이라든지 삼성전자의 그런 고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그런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면 그림 하나 한번 보여주시죠. 제가 네. 그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5월에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게 되면요. 이 YOY로 보게 됐을 때 입이 좀 바닥을 확인을 했고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그 초록색 그 선을 보시면 될 것 네네.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이제 플러스 성장률로 막 턴어라운드 직전에 있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원래 주가라는 것이 업황이 무척 좋을 때만 그때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. 이렇게 주가가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개선되는 시점에서도 분명히 주가의 퍼포먼스는 매우 좋은 경험이 있었다는 거 잘 아시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스마트폰 쪽에서의 그런 업황이 최악은 좀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을 꼽아드리고 싶습니다. 턴어라운드.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. 그 정규에서 1등 하던 학생이 정규에서 12등 하면 네, 바깥에서 보기에는 정규 12등이 굉장히 큰 거지만 네. 집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실망할 수 실망스럽죠. 있죠. 네. 근데 반에서 30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6등 하면 그게 턴어라운드 아닙니까? 예, 맞습니다. 아하. 그런데요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네. 스마트폰 이거 좀 심심한데요. 이거 뭐 많이 나오던 얘기 아닙니까? 그게 네. 아니라 특별한 뭐 이렇게 성장 동력이나 포인트는 없나요?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. 본업에서의 그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. 이 회사의 이제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리고 싶은데 요즘 대기업들의 행보를 보게 되면요. 네네. 그러니까 뭐 자동차 쪽에서의 그런 구조적인 변화에 상당한 투자 기회를 좀 찾는 것 같아요. 현대기아차는 당연한 얘기고 최근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도 지금 삼성카를 출시한다는 네네. 얘기가 공공연하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
이게 세계 최대 IT 회사인 뭐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렇게 자동차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이유는 자동차가 구조적으로 IT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아, 그렇죠. 네. 네, 뭐 자동차 내부적으로 봤을 때 내부적인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이 IT와의 그 접목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훈하나텍이 바로 이런 자동차 시장 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가져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아이템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. 하나는 햅틱 IC 칩이라는 칩 하나랑 네. 그리고 이 자율주행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 칩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라이다 칩이요. 네. 아, 네. 이거 자율주행의 뭐 필수 요소죠. 네, 그렇죠. 그런데요. 일단은 우선 햅틱 IC 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화면을 터치하거나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촉감이라든지 힘 그리고 진동을 느끼게 하는 전자부품이거든요.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자동 시스템 제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 활용도가 매우 중요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운전자가 스크린을 터치할 때 눌렀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게 되면 운전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터치를 하면서 스크린 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. 실제로 동훈하나텍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의 이 제네시스의 모델에 이 햅틱 IC 칩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에는 뭐 그랜저 그리고 소나타 뭐 그리고 산타페까지 거의 모든 차종에 이 햅틱 IC 칩의 적용 범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렇고 이 칩 자체가 활용도가 예전에는 뭐 디스플레이만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창문의 그 여닫이 그 네네. 버튼까지도 이 햅틱 IC 칩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용처가 상당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자동차에 들어가는 햅틱 IC가 네. 예전에는 뭐 하나, 두 개 들어갔다 그러면 향후에는 몇 개가 들어가는 겁니까? 지금 같은 경우에 핸들 쪽에도 이제 들어갈 네.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, 세 개가 좀 들어가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뒷좌석까지 이제 지금 적용 범위가 네.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뭐 한두 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많게는 이제부터는 10개 또는 15개까지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오, 대단하네요. 예. 자율주행 차용 라이다 이게 그 제가 기사를 언뜻 본 적이 있는데 그 SOS 랩인가요? 네, 거기랑 정확합니다. 같이 하고 있는데 네. 이 SOS 랩이 그 인텔에서 인수한 이스라엘 기업인 모빌 아이와도 뭐 진짜 견줄 만한 아주 대단한 자율주행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장 회사잖아요. 네, 이 맞습니다. 회사가 지금 동훈하나텍이랑 협업하고 있죠. 협업하고 있습니까? 네,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잘 말씀을 하셨지만 SOS 랩이라는 회사는 정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손에 꼽히는 회사입니다. 네네. 그리고 특히 라이다 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회사인데요. 이 SOS 랩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현대차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자율주행 쪽으로 기술 개발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로봇 쪽으로도 기술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동훈하나텍이 그런 SOS 랩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놓은 상태입니다. 성능이 뛰어난 라이다일수록 이제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 동훈하나텍이 이게 이제 SoC 형태로 이게 이 칩 자체를 크기를 줄이는 그런 문제를 이제 완전히 해결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라이다 센서가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는 물론 뭐 로봇 쪽으로도 활용 범위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서 SOS 랩에 대한 그런 시장의 기대치가 커질수록 동훈하나텍에 대한 주목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. 저기 전체적으로 좋아요. 자율주행, 그다음에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고,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밑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새롭게 진출하는 뭐 사업에 대한 소문도 좀 들리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또 특별한 또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요즘에 왜 그런 겁니까? 제가 이 회사 며칠 전에 탐방을 다녀왔기 때문에 네네. 이 신사업과 관련돼서도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봤지만 네네. 아직 뭐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어나운스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. 네. 다만 과거에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도 한번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이제 그 당을 측정하는 네네. 보통 이제 혈액을 통해서 당을 측정하잖아요. 그렇죠. 아침에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하죠. 예, 맞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타액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침을 이용해서 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네. 그런 센서와
뭐랄까요, 그런 기기를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네네. 이게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이 좀 올라온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. 소문이 좀 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이와 관련된 좋은 소식 역시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하고 혈당 있습니다. 측정기 시장 규모가 큰가요? 엄청 크죠. 예.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알려진 바로는 한 네네. 20조 원 내외의 시장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게 피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근데 이거를 타액, 침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상당히 이 거부감이 없어지면서 그동안 당 측정을 거부했던 그런 환자들까지도 또는 환자 후보군이라고 할까요? 잠재적인 환자들 그런 분들까지 시장에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는 20조가 아니라 거의 한 30조 원 이상의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뭐 얼마 안 있으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겠네요. 뭐 그렇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네네. 이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이었고요. 동훈하나텍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.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의 한상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